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인데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내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인생의 큰 오점이자 한 방에 인생이나 직장이 끝장날 뻔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적지 않은 연애 기간을 보내면서 나름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믿음도 충분히 쌓였다고 생각한 여자였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잘못 본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모텔 앞에서 뜬 눈으로 기다렸는데 제가 본 것이 맞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남자 품에 안겨서 나왔으며 엄청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차에 내려서 다가갔지만 아주 잠깐 당황하는 척을 하더니 오히려 그 남자와 함께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7년간 연애했던 여자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나니 한동안 아무도 만나기 싫고 집에서 혼자 술만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퇴근하고 술만 마시면서 생각을 해보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황금 같은 20대에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여자한테 걸려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많은 여자들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지나갔다는 생각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인들에게 여자 소개시켜달라며 연락도 돌렸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기회가 될 때마다 클럽이나 나이트를 계속 다니면서 가리지 않고 만날 수 있을 만큼 모든 여자를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교 후배에게서 괜찮은 여자가 있는데 소개팅할 생각이 있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를 가리지 않을 때라서 당연히 수락을 하고 소개팅할 여자분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메신저에 나오는 프로필 사진을 보니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훌륭했습니다. 게다가 저보다 4살이나 어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예쁜 줄 아는 것인지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는 약속을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피곤해서 잤다, 회사에서 바빴다 등등 나름의 이유는 있었지만 그것도 보다도 주고받는 메시지가 차갑게 단답형이고 전화도 잘 안 받는 것이 얼굴값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왜 이랬는지 이유를 알았고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소개팅녀와 만났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파스타 가게에서 만나서 간단 식사를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상당히 친절하고 말도 따뜻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제가 자기 스타일이라면서 2차는 그녀가 사겠다면서 조용히 룸이 있는 술집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만난 첫날이라 파스타 먹고 그 뒤에 커피 정도 마신 뒤에 헤어질 줄 알았는데 여자가 사겠다면서 술을 마시려 가자고 하니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적극적인 그녀 모습에 혹시 오늘 보자마자 홈런을 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좋아한다고 하더니 제법 술을 잘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둘 다 술이 얼큰하게 올랐고 대화 주제도 점점 수위가 올라가서 거침없이 어른 농담을 주고받으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라며 더 이상 여기서 피곤하게 놀지 말고 술 싸서 숙박업소에 들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소개팅 첫날부터 이렇게 급하게 달려도 되나 싶었지만 여자 쪽에서 들이대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숙박업소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혹시 몰라서 숙박업소 비용은 그녀가 계산하게 하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녀가 제 머리를 움켜잡고 강하게 공격을 하는데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끝날 것 같은 신호가 온다고 하였더니 그냥 안에다가 전투를 끝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안에다가 전투를 끝내도 되냐고 물었더니 아예 다리로 저를 감아서 못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전투 이후에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첫 만남부터 아직 저와 사귀지도 않는데 이렇게 안에다가 전투를 끝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고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억지로 결혼한 친구도 있고
울고불며 지운 친구도 있고 이혼한 친구도 있다면서 친구들처럼 되기 싫어서 그냥 편하게 피임도구 시술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사귀는 것보다는 질펀하게 놀 수 있는 파트너로 지내야겠다는 판단이 딱 섰습니다. 그래서 사온 술과 안주를 마시면서 놀다가 눈이 맞으면 전투를 치르고 술 마시며 놀다가 또 눈이 맞으면 전투를 치렀습니다. 물론 그날 이후도 만나면 꼭 숙박업소에서 밤새 전투를 치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질펀하게 놀 수 있는 여자가 한 명 생겼다며 나름 좋아하고 있었는데 소개시켜준 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몇 개월 전에 소개시켜준 여자랑 요즘도 만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씩 만나서 술 한잔 정도 하면서 노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고 하였더니 후배는 죄송하다면서 그만 만나시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좀 자세하게 말을 해보라고 하였더니 한참 동안 뜸을 들이면서 고민을 하더니 아무래도 그녀가 유부녀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그녀를 소개시켜준 후배가 아는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혼을 한 사실이 있어도 이미 이혼을 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후배는 그녀의 이혼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알 리가 없고 결혼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혼했는지 알기 위해서 모임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그녀의 결혼식을 다녀왔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그녀와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정황을 따져볼 때 아무래도 이혼은 안 한 것 같고 결혼 생활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같이 외박한 적도 있다고 하였더니 그녀가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서 가능했던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순간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후배는 다음에 괜찮은 여자로 다시 소개시켜준다며 저한테 몇 번이나 사과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로 이혼했을 수도 있으니 그냥 무시하고 계속 만나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혼이 완벽히 확인될 때까지만 만남을 미루자고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7년 만난 여자친구에게서 느꼈던 배신감이 똑같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귈 마음도 없었고 이성으로 마음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꽤 한참 동안 멘탈이 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믿을 여자 없다는 생각에 바로 그녀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잊고 지내다가 얼마 전 폰과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메신저에 뜬 그녀의 프로필을 보게 되었는데 결혼한 것도 맞았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차단하고 연락을 끊기를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이상했던 행동들이 이유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연락이 안 되는 것도 무심한 척 단답형으로 답장이 오는 것도 평일에는 외박까지 되면서 주말에는 만나기 힘든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이해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것을 잊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여자는 엄마뿐이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돌싱이에요. 이혼한 지는 몇 년 됐어요. 늦게 결혼했던 편이고 실질적으로 산 거는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아이도 없었어요. 이혼 사유는 시댁과의 불화도 있었지만 가장 큰 게 궁합 문제였어요. 저는 좀 예쁘고 날씬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좀 많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를 시작으로 여러 남자를 만나봤어요. 처음에는 남자들 얼굴을 엄청 따졌어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잘생긴 게 최우선이었어요. 그런데 23살에 사귄 남자친구에게 안기는 묘미를 알게 된 후 남자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어요. 잘생긴 얼굴, 큰 키 같은 외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자는 역시 밤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궁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려준 남자친구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 남자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좀 많기도 했지만 유머러스해서 저를 만나기 전에도 여러 여자를 만났었어요. 역시 뭐든지 경험치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저를 만족시켜줬고 저는 그 남자친구에게 푹 빠졌어요. 스킬도 스킬이지만 무엇보다 피지컬이 좋았어요. 여태껏 만났던 남자들에 비해 어마어마했어요. 물론 지금은 영상도 많이 즐겨보는 편이지만 그때는 영상을 보지 않을 때였는데 영상 속에 나오는 전문가들 같았어요. 그 남자에게 푹 빠져서 몇 년을 만났어요. 그 남자는 자기의 능력을 아는지 저랑 만날 때도 여러 여자를 만났어요. 저에게 걸린 게 3번인데 그때마다 머리는 헤어지고 싶었지만 제 몸은 그를 떠날 수 없었어요. 헤어졌다가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연락해서 만나기를 반복했어요. 이별했다가 만나면 그 남자친구는 더 정성껏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한 달여를 안기지 못하다가 그런 사랑을 받을 때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서 저에게 정말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낮에는 정말 죽도록 미웠지만 밤만 되면 정말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그 남자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바람 피운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아예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몇 달간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믿었던 남자친구가 바람이 나서 이별을 한 게 힘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밤이 되면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나이트도 다니고 클럽을 다니면서 다른 남자와 하룻밤도 보내보고 저 좋다는 남자가 생겨서 사귀기도 해봤어요. 하지만 그 남자친구의 빈자리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그렇게 1년이 조금 지난 후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와서 무심코 받았더니 술 취한 그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당황했고 그 남자가 미워서 끊으려고 했지만 보고 싶다는 그의 말에 바로 준비를 해서 그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는 여자친구랑 싸우고 이별을 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자연스레 숙소로 갔어요. 역시 그 남자친구는 정말 대단했어요. 저를 격렬하게 안아주는데 그동안 미웠던 감정이 정말 사르르르 녹았어요. 역시 저는 그 남자친구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안기고 나서 그때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는 바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을 정말 매일 전 남자친구에게 안기면서 다시 결합을 했어요. 그때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고 정말 그 남자친구와 평생 함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뭔가 이상한 점들이 느껴졌고 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서 사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걸 말하니 전 남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했어요. 며칠간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 남자친구 없는 밤은 정말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그 여자랑 사귀는 건 인정할 테니 시간이 될 때마다 저를 안으러 오라고 했어요. 그 남자친구도 저랑의 궁합이 너무 좋다며 그러자고 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그에게 연락이 왔고 그때마다 우리는 격렬한 밤을 보냈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만나면서 저도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새로운 남자친구는 정말 잘생기고 돈도 많고 훈남이었어요. 저에게 정말 잘해줬고 궁합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안기면 뭔가 2% 부족했어요. 전 남자친구를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저를 100% 만족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몇 달간 더 지속되었어요. 그러다 전 남자친구가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은 이제 가정에만 충실할 거라며 저와의 만남을 끊겠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했어요. 그 남자친구의 배우자 될 사람은 돈이 좀 많은 집이라고 했어요. 여자 쪽 집안이 사업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그쪽 사업체 쪽으로 이사도 갈 것이고
나중에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인데 저랑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돼서 이제는 안 만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 남자는 다시는 저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헤어지기는 싫어서 그 남자와 숙소로 갔고 제 모든 걸 끄집어내서 불태워버렸어요. 지금도 그날 그 남자에게 안겼던 게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 이후로 정말 페인처럼 살았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남자도 만나보고 저 좋다는 사람은 무조건 만나봤어요. 아무래도 궁합이 중요하다 보니 조금 마음에 들면 궁합을 먼저 맞춰봤어요. 궁합이 전혀 안 맞으면 절대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궁합이 그래도 나쁘지 않으면 만남을 지속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계속 맞춰가다 보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고 잘해주잖아요. 안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를 안을 때는 정말 서비스도 오래 해주고 저의 기분을 고려해가면서 템포를 조절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몇 달 만나다 보면 자기 만족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비스도 대충 해주고 시간도 짧아졌어요. 본 게임도 그냥 자기 원하는 범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면 또 저는 만족을 못하고 다른 남자를 찾게 됐어요. 그렇게 몇 명이 남자를 만나면서 느낀 경험이 보통은 궁합이 그렇게 좋지 않구나였어요. 전 남자친구가 정말 저랑 궁합이 최고였고 이제는 그런 남자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는 한 살 먹어갔고 결혼할 나이가 되니 이제 궁합은 포기를 했어요. 어차피 궁합으로 100% 만족을 못한다면 그냥 착하고 다정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그래도 부유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결정을 한 후로 소개팅과 선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만 나왔어요. 부유하면 머리가 벗겨졌거나 키가 작거나 외모로는 정말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간혹 외모는 그럭저럭 괜찮으면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본가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결혼을 꼭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때쯤 전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집도 괜찮았고 외모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고 공대를 나오고 IT 쪽이라 남자가 대부분인 곳에서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 만나기 전에 2명만 안아봤다고 했어요. 조금 걱정되기는 했지만 조건이 워낙 좋아서 하나는 포기하는 것도 좋겠다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욕구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차라리 부족한 부분은 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과 시댁에서 해주는 넓은 집에 만족하면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결혼 전에 전 남편에게 몇 번 안기어보기는 했어요. 술을 많이 마시고 안기었었는데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첫 몇 달은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를 안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일주일에 1-2번만 안았어요. 욕구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줄어든 횟수에 바람을 의심하기도 했는데 바람을 피울 정도로 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바람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밤마다 전 남편을 보채고 조르는데 남편은 매일 피곤하다며 저를 잘 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밤마다 너무나도 외로웠고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외출을 했다가 생각보다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전 남편이 혼자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전 남편은 깜짝 놀랐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저를 안지는 않으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는 꼴을 보니 우라통이 터졌어요. 전 남편이 보고 있던 노트북을 확인해보니 영상이 어마어마했고 외장하드에 저장하면서까지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화가 나서 전 남편에게 따졌어요. 스스로 위로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저를 안지는 않고 어떻게 스스로 위로를 하냐고 따졌어요. 전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했어요.
그동안 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자기는 여자를 안는 것보다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게 더 좋다고 했어요. 그동안 저를 안지 않고 꾸준히 위로를 했다고 했어요. 저를 안을 때면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게 눈치 보이고 자기 능력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자꾸 죄인이 된다면서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가 만족하지 못하면 만족시키려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게 남편일 텐데 회피하고 자기 만족만 채우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미웠어요. 그래도 그것 외에는 돈도 많고 돈도 잘 버는 남편이라서 그냥 살까 했어요. 하지만 한번 그걸 걸리고 저에게 통보를 하고 나니 전 남편은 이제는 아예 저를 안을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는 각종 어플을 통해서 여러 남자를 만났어요. 그 중에는 미혼 남자들도 있었고 돌싱 남자들도 있었어요. 유부남들도 몇 번 대시를 했지만 가정이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것 도의적으로 안 된다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혼 후 만난 남자들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저를 완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만나다 헤어지고 몇 개월 만나다 헤어지는 패턴을 반복했어요. 그러다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요. 제가 그렇게 못 있던 전 남자친구보다 훨씬 더 저를 만족시켜주는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사실 제가 아는 동생의 남편이에요.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나갔는데 거기서 그 동생을 알게 됐어요. 사는 곳도 가깝고 나이도 몇 살 차이 안 나서 급격하게 친해졌어요. 그 동생은 솔직히 외모는 별로인데 친정에 돈이 좀 많아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도 친정에서 자금을 좀 보태줘서 가게를 몇 개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 남편은 가끔씩 나가서 가게를 둘러보고 운영한다고 했어요. 너무나 잘생겨서 자기가 엄청 쫓아 다녔다고 했어요. 그 동생이랑 급격히 친해졌고 동생은 원래 요리해서 남을 초대하는 것을 좋아한지라 언제부턴가 저를 자주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번 갔을 때는 동생의 남편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사진으로 보면 잘생긴 것 같기는 했어요. 그러다 몇 번 갔을 때 처음으로 동생 남편을 만났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았고 말도 정말 예쁘고 사근사근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첫 모습부터 너무나도 좋았어요. 동생이 친한 언니라고 소개하자 저에게 눈웃음 치면서 인사도 하고 말도 많이 걸어주고 정말 다정한 남자 같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 남자에게 첫눈에 반한 것 같았어요. 물론 외모랑 성격적으로 말이에요. 동생은 외모가 정말 아닌데 저런 훌륭한 남자를 만날 수 있다니 아무래도 돈이 좋긴 좋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도 외모는 괜찮은데 밤에 힘을 못 쓰는 남자들을 많이 만나봐서 그 남자는 아마 밤에는 약할 거라고 자기 위로를 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밤에 힘도 잘 쓴다면 정말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며 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그 남자를 몇 번 더 마주쳤고 동생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궁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궁합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푸념을 늘어놓는다고 우연히 동생의 궁합 얘기를 꺼냈어요. 동생네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보통 아이를 낳으면 부부관계가 줄어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동생은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이 나서 술술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은 처음에는 남편 얼굴만 보고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술이 취했을 때 자기가 유혹해서 한 번 안긴 적이 있다고 했어요. 결혼 전에 몇 명이 남자 품에 안기어봤는데 남편에게 안기니 정말 날아갈 듯이 좋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큰 키와 큰 덩치에 걸맞게 신체 조건도 좋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든 게 단단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잘생긴 얼굴에 맞게 여자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기술이 장난 아니었다고 했어요. 남편과 동침 후 남편을 꼭 잡아야 평생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남편은 처음에는 그냥 하룻밤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1년 이상을 정말 끈질기게 쫓아다니고 각종 선물도 사주면서 남편에게 구애를 했대요. 결혼할 때 동생이 집도 해오고 가게도 차려줬고 남편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점점 키워나갔다고 좋아했어요. 돈도 잘 벌고 밤에 자신도 너무나도 만족시켜줘서 좋다며 저도 정말 궁합이 잘 맞는 남자를 만나라고 진심으로 걱정을 해줬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동생이 정말 부러웠어요. 동생은 정말 다 가진 남자를 가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조금 질투가 났어요. 그 후로 동생 집을 방문할 때 동생 남편과 마주치기를 원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동생 남편을 마주쳤는데 동생에게 익히 들어서 그런지 더 괜찮아 보였고 남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 넓은 품에 안기어서 동생이 말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유부남이기도 하고 동생의 남편이기 때문에 몇 달간 고민을 했어요. 안기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동생한테 미안한 감정이 많이 들어서 망설였어요. 동생 남편에게 마음이 뺏기고 보니 그 당시 남자친구는 점점 꼴보기 싫어졌어요. 싸우는 날도 많아지고 헤어지자고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기로 했어요. 동생한테 은근히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남편과 연결시켜달라고 했어요. 동생은 남편에게 물어본 다음에 저에게 남편 연락처를 줬어요. 그리고 동생 남편과 사업 상담을 받는다는 핑계로 따로 만났어요. 남자친구와 셋이 보자며 거짓말을 했지만 적당히 핑계를 대고 둘이 만났어요. 밖에서 둘이 따로 만나니 정말 두근거렸어요. 동생 남편은 정말 멋있었어요. 사업 얘기도 하다가 사적인 얘기도 하면서 조금 친해졌어요. 그렇게 사업을 핑계로 따로 몇 번 더 만나면서 슬슬 제 마음을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비록 동생보다는 나이가 많아도 얼굴은 훨씬 어려 보이고 예뻤기 때문에 자신 있었어요. 여태껏 제가 만나본 남자 중에 저에게 안 넘어온 사람이 없었고 궁합이 정말 잘 맞았던 전 남자친구를 제외하고는 다 제가 이별을 통보할 정도였고 바지 끄댕이 잡고 매달리던 남자도 여러 명일 정도였어요. 몇 번 따로 만났을 때 제가 은근히 취한 척했고 그날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솔직히 예쁘고 날씬한 여자가 들이대는데 안 넘어오는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동생 남편도 역시 남자였고 나중에 알았지만 여자를 밝히는 남자였어요. 숙소에서 동생 남편에게 안기는데 동생의 말처럼 정말 대단했어요. 아니 동생의 말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했어요. 갖고 태어난 것도 대단했고 경험치도 대단했어요. 저는 정말 몇 년 만에 천국을 맛봤어요. 궁합이 맞아도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었어요. 잊지 못하던 전 남자친구보다도 오히려 이 남자와 합이 잘 맞았어요. 저는 그날 몇 번이나 그에게 안기었고 그는 매번 저를 만족시켜 주었어요. 한 번 트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어요. 그 남자도 제가 너무 좋다며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안아줬어요. 가게를 몇 개 경영하지만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수시로 저를 만나러 왔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의 집에 칫솔까지 놓고 일주일에 몇 번씩 방문을 했고 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에게 올인하기 위해서 사귀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졌어요. 동생 남편과의 뜨거움을 알게 되니 남자친구는 만나기가 힘들었거든요. 동생 남편과 비밀스러운 사이가 되고도 처음에는 동생과 교류를 했어요. 하지만 동생을 볼 때면 항상 죄책감이 들었고 비밀이란 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탄론 날 수 있으니 눈치 못 챘게 서서히 정리를 했어요. 동생과 연락이 끊기고 나니 죄책감은 더 이상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동생 남편과 만난 지도 몇 달째예요. 많은 남자가 그렇듯 이 남자도 처음에만 들이대지 서서히 줄어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남자의 체력은 정말 대단했고 욕구도 대단했어요. 동생이랑도 주기적으로 합을 맞추고는 있지만 솔직히 저를 안는 게 좋다며 수시로 저희 집을 들락날락거려요. 이 남자에게 안길 때는 정말 너무 좋은데 밤에는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외롭기도 하고
주말에는 특히 혼자 있어야 하는 게 쓸쓸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남자친구를 사귈까 생각하고 있어요. 몸이 외로운 건 동생 남편과 풀면 되는데 마음이 외로운 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새로 만나게 될 남자가 궁합까지도 맞으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삭제했던 어플을 며칠 전에 다시 깔았어요. 제발 다정하면서도 궁합이 맞는 사람과 매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새롭게 만나게 될 남자와 궁합이 맞으면 그 후기도 다시 사연 보낼게요. 모두들 아름다운 연애하면서 지금을 즐기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카르페 디엠이에요. 모두들 현재를 충실히 즐기기를 바래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일하는 직업 가지고 있고 근근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벌면서 살고 있지요. 최근에 운동을 다녀왔다가 다리를 헛디디는 바람에 한동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길어지니 돈도 벌어야 하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집 근처에 상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럼 한동안 건물 관리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니 고마울 따름이었지요. 상가 건물도 집 근처다 보니 다리를 다쳤어도 오고 가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쪽 길로는 워낙 다니질 않아서 몰랐는데 오랜만에 보니 상가 1층에 못 보던 카페가 생겨있더군요. 타로카드라고 점 같은 걸 봐주면서 음료수도 팔고 하는 이색 카페였습니다. 호기심이 동하기도 하고 목도 마르던 차라서 음료수 한 잔 마시러 들어갔는데 해가 중천으로 넘어가고 주변에 도보로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도 카페 안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더군요. 응당 카운터에서 손님 맞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지요. 불이 훤히 켜있는 걸 보니 폐업한 가게는 아닌 것 같은데 한참 손님 들어올 시간에 일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뭐라도 없어지거나 하면 제가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게 안에서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마침 다리도 아파서 앉아서 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가게에 사람이 안 나타나니 저도 일하는 중인데 언제까지 죽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헛기침을 크게 한번 했습니다. 아무나 듣고 나타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안쪽에서 방문이 열리더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여쁜 아가씨가 허겁지겁 뛰쳐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준비할 게 있어서 들어갔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만. 제가 혼낼 것도 아닌데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사람들 같지 않게 예의가 바른 아가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뭘 했는지 한여름의 날씨지만 가게 안은 에어컨이 시원한데도 주인 아가씨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옷매무새도 굉장히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도 살짝 상기되어 있는 게 어디 뒤에 방에서 혼자 운동이라도 과하게 했나 싶더군요. 뭘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손님인 제가 있는 걸 보고 엄청 놀란 건지 혼자 횡설수설하면서 정신이 없어 보이길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부탁으로 당분간 가게 관리를 할 사람인데 못 보던 카페라서 음료수 한 잔 사 먹으러 왔다고 말해줬습니다. 음료수는 잘 모르니 달달하고 얼음 들어가서 시원한 걸로 한 잔 부탁한다고 했어요. 주인장 아가씨는 자기가 기다리게 만든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건물 관리 해줄 사람이면 앞으로 신세도 많이 져야 할 텐데 음료수는 이번에는 자기가 한번 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아까는 횡설수설하면서 정신이 없어 보이길래 약간 덤벙거리는 성격인가 싶었는데 또 저를 응대하는 모습을 보니 똘망똘망한 구석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기 무색하게 음료수를 만드는데 동작도 어색하고 전문성 없어 보이는 게 음료수 만드는 기술도 잘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자주 다니는 카페에 가면 능수능란하게 후다닥 한 잔 만들어서 내주는데 손이 느린 건지 숙련도가 부족한 건지 음료수 한 잔 만드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가 음료수를 내주길래 그걸 받아서 나가려는데 그녀가 시식이라도 해보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달라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쑥스러운지 직접 말은 못 꺼내고 저만 쳐다보고 눈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쯤 저도 너무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다리가 아파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주인장 아가씨 모습에 그냥 나갈 수가 없어서 빨대로 음료수 한 모금 깊게 들이키고는 엄지손가락을 척 치켜 올려줬습니다. 사실 얼음 때문에 차갑고 음료수도 설탕이 범벅인지 달기만 해서 무슨 맛으로 먹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었지만은 제가 맛있다고 엄지손가락 치켜 들어 올려주니 여주인도 얼굴에 미소가 활짝 번지는데
괜히 제 마음이 다 뿌듯해지더라고요. 이제 볼 일도 다 봤겠다. 그만 돌아가 보겠다고 돌아서는데 여주인이 자기가 지금 심심하다며 괜찮으면 가게에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카페가 상가 건물 1층에 있기도 하고 여차하면 저도 제 자리로 가기도 편하니 저도 어차피 시간 때우는 일이라 그냥 그녀의 말상대나 해주기로 했습니다. 부침성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야기를 주저리 늘어놓더군요. 가게 차린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자기가 뭐 타로로 점 봐주는 거나 카페에서 음료수 파는 거나 다 생업으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자기는 언제나 사람들한테 희망과 행복을 주던 사람이었다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조언해준 사람들 다 잘 됐고 사람들한테 힘이 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걸 좋아하니 이 일을 택했다고 합니다.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이야기였는데 혼자 제잘제잘 잘 떠들길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애초에 타로점이라는 게 종로에서 천막 쳐놓고 하는 걸 종종 본 적이 있지만 사주도 본 적이 없는 제가 그런 걸 언제 해봤겠습니까? 관심도 없었던 거였는데 주인장 아가씨가 저한테 한번 봐보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시간 괜찮으면 자기가 무료로 한번 봐주겠다고요. 호기심이 생기길래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저를 안내한 곳은 그녀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던 가게 뒤쪽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조명도 어둡게 해서 나름 분위기를 잘 살려놨더라고요. 점 보는 곳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방 안에 들어가서 점을 보는 게 신기하다기보다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다가 저랑 나이차도 20살 가까이 나 보이는 여자와 좁은 공간 안에 둘이서만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그녀가 카드를 펼치고 저보고 이것저것 뽑아보라길래 몇 장 꺼내봤습니다. 제가 뽑은 카드에 있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그림하고 연관이 있을 것만 같은 당연한 말들 중에 좋은 걸로만 골라서 뜻풀이를 해주더군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점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건강도 좋아지고 하는 겁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는 바람에 원래 하던 일도 못하고 있고 다리가 불편하니 허리도 따라 아프고 건강도 무너지고 상황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한마디를 했는데 그녀가 자기를 믿으라고 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제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뽑은 카드는 제 인생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거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여태 결혼도 안 하고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괜히 그 이야기를 들으니 뜨끔하고 이 아가씨가 점이라고 봐준 이야기들이 사실이 될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 나이 먹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다리까지 다쳐서 이렇게 간단한 일 아니면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사랑이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더니 그녀가 또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도 말해놓고 조금 어이가 없었는지 마지막에 가서는 처음 확신에 가득 차 있던 모습이 소극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덕분에 시간은 잘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와는 조금 친분이 생겨서 출근하면 출근할 때마다 가게로 놀러가 음료수 한 잔씩 얻어 마시고 잠깐 같이 수다도 떨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밤이 돼서 상가 건물 문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저도 퇴근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꼭대기층부터 하나하나 잠그고 내려오고 저도 집에 갈 채비를 하는데 그녀 가게에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통 8시면 가게 문 닫고 집에 가던 그녀였는데 그날따라 퇴근이 늦은 건지 무슨 일이 있나 조금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녀가 혼자 가게 구석에서 혼자서 소주를 마시더군요. 손님이 너무 안 와서 장사도 안 되고 아주 죽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녀가 남의 점은 그렇게 잘 봐주면서 자기 점은 왜 못 보냐고 물으니 자기가 직접 자기 걸 보는 건 효력이 없다더라고요. 어차피 뜻풀이는 자기가 할 줄 아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럼 내가 봐줄 테니까 카드 좀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막상 자기 점을 보려고 하니 재밌어졌나 봅니다. 가게 문 잠그고 불 꺼놓고 온다고 그때 점 봐줬던 가게 뒤에 있는 방에 가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더라고요. 이번에는 서로 자리를 바꿔서 앉게 된 거죠. 그녀가 가게 뒷정리를 하고 들어오니까 저도 막상 제가 봐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오늘은 그녀가 혼자서 소주도 2병이나 마셔서 혀가 살짝 고부라져 있으니 더 긴장이 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녀가 카드를 뽑고 나서 스스로 나름 해석을 하려고 하길래 제가 점 봐주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선 제가 스스로 카드를 읽어서 해석해줬습니다. 그림하고 연관된 비슷한 좋은 이야기 해주면 그녀한테 충분히 응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꿈보다 해몽 아니겠냐고 하니까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테이블 너머에 있는 저한테 와락 안기더군요. 저보고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다고 덕분에 힘이 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그녀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일이 남한테 조금 말하기 껄끄러운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어찌요? 돈 벌었는데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쪽 일은 다시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일하면서 남자들한테도 많이 데이고 돈도 떼이고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가끔씩 오는 손님들 중에 자기한테 안기고 힘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실력도 없는 사람이 점 봐주고 카페 차리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보다 보는 눈은 없었지만 너무 가깝게 붙어 있다 보니 제가 부담스럽고 남사스러워서 조금 떨어져 앉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 카드를 가리키더니 자기한테도 사랑이 찾아온다는 점괘가 나왔다면서 이제 생각해보니 저한테 찾아오는 사랑 그리고 자기한테 찾아올 사랑이 우리 서로가 아니지 않겠냐면서 우리는 운명으로 이어진 사이가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녀 숨결에 조금씩 묻어나오는 술 냄새 때문에 저도 정신이 아찔해져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은 안에서 잠궈 놓았기에 다음 날 아침에는 그녀 카페에서 곧바로 출근할 수 있어서 편했네요. 그리고 한동안은 그렇게 일과가 끝나면 항상 둘이 붙어서 지냈습니다. 50을 바라보는 노총각과 30대 초반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젊은 주인장의 만남이라니 솔직히 남한테 보여줄 만한 관계는 아니었지요.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지는 않고 항상 문 안에서 걸어 잠그고 불 꺼놓은 그녀의 카페 안이 우리의 데이트 장소였습니다. 매일같이 만났지요. 어느덧 저도 다리에 깁스를 풀게 되었고 건물주도 새로운 건물관리인을 구해 저도 제 본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와의 만남이 그저 기분을 풀기 위해 만나는 짧은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그때 눈물까지 보이면서 그냥 여기 남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깁스를 풀고 다시 배달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가게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없지만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기에 저한테는 나쁠 게 없습니다. 허나 벌이가 서로 없다 보니 결국 저는 다시 밤에는 배달업을 하면서 모자란 수입을 메꾸고 있지요. 그래도 나름 결혼을 했다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막이나 마찬가지인데 후회 없이 그녀와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